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을 모시고 그동안의 성과와 충북의 교육 현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신년 인터뷰 이후에 꽤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글쎄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아니 제가 적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입니다. 자, 먼저 충북 교육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도민들께서 책임을 지어주셔서 충북 교육감으로 임무를 수행한 윤건영입니다. 먼저 충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 여러분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충북의 보통교육 공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제가 교육감으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충북의 현장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많은 교육 가족과 함께 학교 교육이 공교육이 더 발전적이고 더 신뢰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급하게 범위와 속도와 깊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 교육도 그 시대에 맞게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변하는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걸맞는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충북 교육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당초 이제 내년 3월로 예정돼 있던 단재교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우선 그동안 예정돼 있었고 준비된 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그 정책의 변화나 또 약속한 내용의 변경이 있어서 그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 조금 부담을 드렸다는 면에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만 제가 작년에 7월 취임해서 올 3월에 개교한 목도나루학교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그동안 해왔던 내용도 제가 보고받고 저 나름대로 또 공부도 하고 현장에 대한 상황도 파악하고 타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많이 겪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금 그 단재 고등학교에 대한 여러 큰 방향이나 그런 그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방향 수정을 급격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담당 부서의 연구사나 또 담당 부서장이 새로 바뀌고 그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봤고요. 제가 작년에 하반기에 목도나루학교 개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연기하자고 할 때 담당 부서의 책임자 또 주무 장학사 연구사들의 의견을 제가 받아서 그냥 무리하게 개교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단재고등학교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목도나루학교를 가봤고 앞으로 또 가볼 겁니다. 소위 이제 충북형 대안학교로 해서 뭐 은율 중고등학교, 목도나루학교, 단재고등학교 해가지고 나름대로 체계화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과정도 제시하고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5년 동안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저도 그 진정성은 뭐 충분히 이해도 하고 앞으로 그분들과 직접 전문적인 관점에서 교육자적 입장에서 대화를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왜 연기를 했는가 할 수밖에 없는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이제 작년 12월에 그 결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한 몇 개월 동안 담당 부서가 그걸 방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건 사실 저도 책임 있는 건데 네네. 그 당시 담당 장학사가 이제 3월달에 교체가 돼서 새로운 그 담당자가 와서 그걸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보고를 할 때 제가 이제 거기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타 시도에 대한 사례도 지금 계속 연구도 하고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자문도 받고 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주변에 얘기를 합니다만 조금 더 이제 우리 그 담당 부서에서 이 개선 방향에 대해서 내용 결정이 되면 그동안 준비해온 분들과 서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취지나 또 그동안에 노력한 것을 또 고려하고 또 새로 책임지고 그 사업이나 그 과제나 그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을 위반하는 현 새로운 그 부서의 담당자들의 제안한 내용도 고려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미래의 우리 주인공의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돼야 된다는 것과 예. 특히 우리는 대안학교라고 하고 공립형 대안학교 합니다만 공무원이 해야 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뭔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대안학교 얘기가 나와서 뭐 이 문제 또 그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제 은여울 고등학교에서 벌어졌죠. 예. 학생들이 이제 정치 편향적 행사에 동원이 됐고 여기에 또 정부를 비판한 어떤 손 플래카드를 들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시민단체에서 담당 학교장과 교직원들을 또 고발까지 했어요. 예. 이 문제도 이제 교육청에서의 입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우선 그 문제도 충북도내에 있는 모든 공교육을 책임있는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저도 지내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여울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안학교라고 해서 설립된 것이고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사유로 학교 적응이나 또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인데 뭐 그 학생들이 그러한 공간에 가서 정치적으로 뭐 정치적인 그 활동을 하고 또 그 정치 중립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공교육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네네. 또 아직 뭐 감사를 해서 아직 최종적으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고 있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도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공립형 대안학교 형식으로 만드는 그 학교의 본질이 뭐고 어떤 목표가 있는가를 더 분석해 보고요. 전 이 대목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선출직으로 교육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정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충청북도 내에 있는 공교육 초중고등학교는 그 학생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직도 판단력이 좀 미흡하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고 또 성장해야 될 학생들에게 특정한 가치나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된 활동이나 가치가 주입된다면 이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기성세대들이 네. 후세대들에게 저는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은 그냥 방치할 수 없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제 담당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뭐 위원회에 어떤 그 예기치 못한 현상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으면 뭐 보고를 한다든지 시정 조치를 한다든지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분은 책임을 져야 되고요. 네. 앞으로도 공교육이 이 기성세대 정치 현상이나 경제 현상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져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가치나 편향된 지식을 주입하는 것은 저는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네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나 후속 조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하게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가 확정됐습니다. 충북 지역의 준비 상황과 계획은 어떠신지요? 그동 고교 학점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이 충북교육청은 제가 임무를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학교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는 준비학교로 전환이 돼서 2025년에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고교 학점제가 그 시행되는 그 단계를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최종적인 점검은 이제 올 하반기에 더 준비해보고 내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만, 다만 아무리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더라도 이 고교학점제는 그런 고교학점제를 할 수 있는 정도 학생들에게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본인들이 요구하는 영역에 맞춤형 타결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네. 지금도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것에 상당하게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말 그대로 고교학점제가 추구하는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다양한 그 준비가 필요한데 네. 물론 지금 뭐 대학하고도 연계하고 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 연구학교나 준비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이미 그 시뮬레이션형 교육과정 박람회도 하면서 내년 2월에 3월에 개강을 하기 위한 교과목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뭐 8월 9월이면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해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과정이나 콘텐츠 개발하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거기에 상당하게 많은 교과목이 늘어나고 많은 전공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 다양한 그 고교학점제가 정착되기 위한 우수한 아니면 다양한 전문 교사를 더 초빙하고 학교 현장에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전 이 세 가지가 예. 그 완벽하게 갖추기는 쉽지 않고 다만 어차피 출범하고 이게 이제 시대를 걸어주는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교육과정의 발전 차원에서는 이제 뭐 신정부에서도 과감하게 결정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서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 거슬러 쓰면 대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간의 다양화, 또 콘텐츠, 교육과정의 다양화, 또 많은 그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모시는 그런 세 가지 관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예. 그 노력해야 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것은 그 지금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네. 교사의 정원을 자꾸 감축하고 있는데 네. 그것을 과거에 양적인 그 교육 차원에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교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인 차원의 새로운 그 선진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또 모든 학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면서 그것이 개발돼서 네. 그 학생 수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교사의 정원이 감축되는 문제는 저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여러분이, 도민 여러분이 또 정부에서 달리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이제까지 선생님이 한두 과목 가르치는데 힘들었는데 고교육점제 학생들이 많은 걸 요구하는 걸 그대로 고교육점제 이상대로 추가하려다 보면 세 과목 네 과목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교육과정 개발해야 그렇죠. 되고 그럴 때 선생님들에 대한 수업 부담 또 그것에 따라서 수업의 질 수준의 문제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문을 저한테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준비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예, 예.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정된 2025년 3월에는 본격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서 시작이 됐죠. 수능 킬러 문제가 사라지고 공교육 부분만 출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이제 수능 혼란이 좀 예상이 되고 또 우려하는 학부모들도 있습니다. 이 내용의 중심에는 결과적으로 이제 공교육의 내실화가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서민들의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내실하게 했다는 정부의 대책, 강력한 대책일 텐데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공교육 내실화 굉장히 중요한 걸 텐데요.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이 문제도 참 그냥 이렇게 공개된 비밀처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뭐 격차 문제나 불균형 문제, 불평등 문제에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화두를 던지셨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육부를 비롯한 많은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하여튼 뭐 인적 교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공교육이 저는 뭐 정상화라는 말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비정상회의로 된 거에서 공교육이 또 발전적이고 더 신뢰를 구축한 차원에서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 수능 문제를 뭐 출제하고 시험 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어떤 분이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 체계가 완전히 새로 바뀔 그렇죠. 수 있고 또 문항 개발하는 것이 뭐 그게 저도 경험해봤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또 그렇게 한번 변했다고 해서 그게 기존에 해오던 게 확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항을 개발할 때는 많은 수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실제 집중된 기간에 그 전문대에 들어가서 밀집된 공간에 외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문제를 개발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난이도 조절 같은 건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지금 그 시사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3학년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기준에 있는 모습대로 그냥 공부에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게 특정한 고난이도 문제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연계의 구조가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면 전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가가 방어 또 방지 금지해야 될 당연한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이제 뭐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국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떤 화두가 되면 아주 그게 확대가 돼가지고 사회가 자꾸 흔들리는데 킬러 문항 얘기도 그것의 문제점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부위나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그 지금 3학년에서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올해 수능 대비나 또 그걸 문제를 만들어내는 전문가 또 그 기관, 또 평가원 이런 데서도 그렇게 함부로 흔들릴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평상시 하던 대로 충분히 하시면 저는 실제 올해 뭐 대입에 그게 이렇게 아주 크게 변화를 줘가지고 어떤 분은 손해를 보고 어떤 분은 이익인데 그렇게 그 정착의 조금의 변화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교육도 기존에 해오던 그런 그 모습이나
현장에서 3년 동안 아니면 뭐 지금 11년 동안 12년 차에 준비하고 있는 우리 3학년 학생들이 이제까지 준비해온 것을 다 잘 정리하고 대비해서 수능을 잘 볼 수 있도록 하면 그 외에 우리 평범한 시민이나 국민들이 볼 수 없는 특정 영역에서 벌어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그걸 정상화하고 그걸 개선한다면 저는 뭐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교육감님의 공약 사업이죠. 최근 이제 교육청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간편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뭐 일부 또 교육 현장에서는 뭐 영교시의 부활이다, 뭐 또 노동자의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부정적인 입장도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또 일부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대신 아이들의 음식을 책임지겠다 이렇게 또 하시는 학부모들도 또 있어요. 예, 우리 교육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문제의 기본 취지는 제가 공약 후보자 시절에 예. 전 학생 간편식 조식 제공한다 한 것이 아니고요. 네네. 수요자 중심으로 앞에 분명히 거기에 이제 전제를 달았고요. 네. 다만 우리 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침을 먹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나 그 필요성은 다 우리가 공감할 겁니다. 예,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로 본인은 먹고 싶지만 먹지 못하는 학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때 예.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해 주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연구 개발 과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연구기관에서 그걸 좀 해야 되는데 좀 비용을 절약하려고 이제 좀 여론 수렴을 네네. 담당 부서에서 하는 과정에 이제 조금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자 중심이라고 했고요. 혹 우리 교육자들 현장의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이 는다는 이유 때문에 아침 급식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예. 최근에 이제 관련된 그 노조 단체 대표님과 위원장님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거 잘못하면 선생님들이 업무 부담 간다는 것 때문에 정말 학생들에게 필요한 그런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지 않는 그 자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그건 잘못하는 거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것이 이제까지 몇 차례 조식 제공을 했던 그 과정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폐지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연구나 또 그 사례를 분석하고 이제 수요자 중심이고 또 간편식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부담을 좀 줄이고 네. 또 아침을 못 먹고 오는 그런 그 수요가 있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도 현장의 의견도 듣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 전문 그 음식을 만든 기관에서 정말 학생들의 수요에 맞고 최신의 그 신세대들에게 입맛에 맞추고 또 기능형 형태가 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 간편식 제공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하반기 계획과 우리 또 충북 도민 또 교육 가족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그 공약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학생 성장 플랫폼 구축이나 또 504개 학교에서 과거를 살펴보고 현재적 관점에서 미래의 10년 발전 계획을 세워서 촘촘히 전국의 도내에 있는 모든 전도의 모든 학교가 앞으로 학교 단위의 특화된 교육과정이나 학교 교육 생태계 구축에 대한 준비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어린이들 유아나 유치원 학생들의
이 기초 소양 능력이 떨어지고 또 문해력이 지금 아주 격감하고 있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 성장 골든 타임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촘촘히 더 현장 의견도 듣고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을 들으면서 그동안 1년 동안 해왔던 정책이나 사업,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을 더 공감하고 동행하는 마음으로 교육감의 또 다른 1년 업무 수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새 제가 앞으로 이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만 조용히 입소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운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기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학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이제까지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 미흡함이 있을 때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첫 출발점은 교실에서 학생 앞에 서 있는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하게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겁니다. 전 그래서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의 운동을 벌여달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할 때 학부모가 자기 부모가 학생 편이라는 것과 자기 부모도 선생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입장에 따라서 학생이 하는 행동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선생님을 존중해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그 자녀도 선생님을 존중하게 되면 학교가 더 안정적이고 발전적으로 발전해서 그 모든 성과는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중하는 자녀는 집에서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이 선생님 존중하기 운동이 벌어져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학부모님과 선생님 기성세대들이 그런 존중에 배려하는 문화를 학생과 자녀가 보고 배워서 잘 그 공동체가 발전적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앞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학부모님들이 자녀가 학교에 오간 학생으로서 행동할 때 그들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사나 교육과도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선생님이 존중하는 운동을 벌여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저도 교사도 교육가족도 그러한 존중하는 학부모님들의 의도나 뜻에 걸맞게 최대한 노력해서 자녀와 학생이 학부모와 교사의 기성제들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확대되고 더 정착돼서 충북교육이 다른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선도적인 교육의 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이건 말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도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다음 1년도 열심히 해서 2년차 마무리할 때 더 큰 성과 이루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교사와 학생이 행복한 충북교육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교육감님께 기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